현재 구조에서는 카페 사장님들이 이런 외부 충격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리스크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 완충제요. 그 농장에서 카페까지 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자료에선 최대 7단계를 거친다고 하던데. 네, 그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7.5% 정도가 유통마진으로 사라진다고 해요. 한 보고서에서는 전문적인 파트너십을 통하면 이런 폐기율을 한 40%까지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이걸 보면 이 숨겨진 비용이 얼마나 큰지 좀 짐작이 되죠. 40%나요? 와. 카페 운영하시면서요, 혹시 그 딸기 재고 때문에 막 속 끓이거나 아니면 과일 상태가 영 안 좋아서 한숨 쉬고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운 나쁜 날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과일 리스크라고들 하죠. 뭐 기후변화 얘기도 있고 유통구조도 복잡하고 또 품질 관리 어렵고 복합적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과일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략적 과일 파트너십이라는 게 카페의 수익성이나 뭐 경쟁력 이런 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지, 네, 그걸 분석한 보고서들입니다.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일 조달의 악순환에서 좀 벗어나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과일 가격. 이거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와, 딸기 가격이요 1년 만에 막 2배 뛰기도 하고, 네, 저요. 파인애플도 한 20%, 오렌지도 10% 이렇게 올랐다는데, 이건 정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불안정해지면 이런 변동성은 훨씬 더 커지죠.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수요가 좀 비탄력적이라서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확 뛰고 싶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서 딱 짚는 핵심은 현재 구조에서는 카페 사장님들이 이런 외부 충격을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리스크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 완충제요. 시스템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가격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농장에서 카페까지 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자료에선 최대 7단계를 거친다고 하던데. 네, 그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 가격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47.5% 정도가 유통마진으로 사라진다고 해요. 거의 절반이요? 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시간이며 비용이며 계속 붙고, 그럼 당연히 신선도는 떨어지죠. 결국 품질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이 복잡하고 좀 불투명한 공급망의 필연적인 결과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원산지 추적이나 유통이력 추적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매장에서 직접 과일 고르고 손질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인력, 이것도 절대 무시 못하죠. 매일 과일 상태 보고 다듬고 하다가 상태 안 좋아서 버리는 양도 꽤 많을 거고요. 네, 맞아요. 한 보고서에서는 전문적인 파트너십을 통하면 이런 폐기율을 한 40%까지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이걸 보면 이 숨겨진 비용이 얼마나 큰지 좀 짐작이 되죠. 40%나요? 와. 원가는 자꾸 오르는데 뭐 소비자 눈치 보느라 메뉴 가격 올리기는 쉽지 않고, 프라임 코스트, 그러니까 식자재비랑 인건비 합친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카페 재무 건전성 자체가 흔들리는 정말 구조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한 악순환 같은데요. 마침 자료들에서 좀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전략적 과일 파트너의 등장. 네, 맞습니다. 단순 납품업체가 아니라 비즈니스 동반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 계약 재배 같은 걸로 안정적인 품질을 보장하고, 둘째는 산지 직송이나 당일 배송으로 신선도를 완전 극대화하고요. 셋째는 다양한 제철 과일을 취급해서 메뉴 개발을 좀 돕고, 넷째는 필요할 때 소량 주문도 유연하게 받아주고. 소량 주문도요? 네, 그리고 다섯째, 이게 중요한데 품질 선별까지 다 해서 보내주니까 매장 내부 노동력을 확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과일 리스크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거예요. 자료 보니까 뭐 메가후르츠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주도형도 있고, 푸드판 같은 B2B 플랫폼형, 아니면 농사펀드처럼 농가랑 직접 연결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카페 규모라던가 메뉴 특성,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예를 들어 뭐 가격이냐 편의성이냐 이런 거에 맞춰서 최적의 파트너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럼 이런 파트너십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료에 보니까 여름 한정 딸기 디저트 매출 180% 상승, 이런 사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원재료의 브랜드화입니다. 원재료의 브랜드화요? 네, 그러니까 파트너를 통해서 공급받은 그 좋은 품질의 제철 과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논산 농장이랑 계약 재배한 서양 딸기, 이런 스토리를 메뉴 이름에 딱 담는 거죠. 서양 딸기 라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고객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메뉴에 기꺼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또 만족하면 SNS 같은데 자발적으로 막 공유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매출 증진의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운영 효율성은 진짜 재무제표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자료에 보면 재고 관리 시간 80% 감소, 원재료 폐기율 40% 감소, 이런 수치들이 나와요. 80% 감소요? 네, 이건 바로 인건비랑 식자재비 절감으로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프라임 코스트 비율을 크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구매 단가는 조금 높아 보여도 오히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거죠. 프라임 코스트 비율이 한 66%에서 57% 정도로 개선되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결과도 예측했습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결국 이 전략적 과일 파트너십이라는 건 그러니까 비핵심 업무 부담은 덜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나 창의성을 메뉴 개발, 고객 소통, 브랜드 강화 이런 본질적인 활동에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뭐 아웃소싱을 넘어서요. 변화무쌍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즈니스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아주 핵심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런 파트너십 모델을 과일 말고 다른 식자재로도 확장해 볼 수는 없을지, 혹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